안녕하세요. 보험언니 오정미 팀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너무나도 핫한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월급으로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 간병비, 부담이 되지 않는 분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 같은 고령화 시대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부분이 간병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간병인 보험, 10명 중에 9명은 잘 모르고 가입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보험이라는 것은 내 나이와 내 상황에 맞게 정확히 알고 가입을 해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하고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간병인 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간병인을 쓰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인데요. 간병인 보험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첫 번째, 간병인 지원 일당이에요. 장점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내가 매번 간병인을 부르기 힘들거나 인건비 걱정 없이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보험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에요. 단점은 보험사에서 48시간 이후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틀이라는 공백이 생겨버려요. 그 이틀 동안 저나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해야겠죠. 그리고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간병인만 써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또한 현재 모든 보험사가 10년, 20년 갱신형으로만 판매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간병인 사용 일당인데요. 장점은 내가 먼저 간병인을 사용한 후 그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가입한 금액만큼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 없이 간병인 서비스를 쭉 이용할 수 있어요. 단점은 간병인 인건비가 계속 올라갈 텐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내가 10년, 20년 뒤에 간병인을 썼는데 간병인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내가 받았던 보험금 외에 추가로 돈을 또 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은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병인 보험, 도대체 뭘로 가입하라는 거예요? 위에 말한 두 가지 유형의 간병인 보험을 모두 다 보완한 상품이 있거든요. 바로 체증형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는 건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이 계속 커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간병인 인건비 상승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보험료가 비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체증형 사용 일당은 비갱신형으로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20년만 딱 납부하고 그 다음부터 편하게 보장만 받으시면 되고 그 보장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체증형 상품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 현재 나이랑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5년마다 가입 금액의 10% 증액이 되는 상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납입을 다 완료한 20년 뒤부터 처음 가입한 금액의 무려 2배로 보장을 받는 상품도 있어요. 40세 남성은 예로 들어볼게요. 20년 납 90세 만기로 체증형 사용 일당 15만 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5년마다 10%씩 올라가기 때문에 5년마다 15,000원씩 늘어난다는 거죠. 처음 40세에는 15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험료를 다 낸 시점이 60세는 21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80세에는 27만 원을 그리고 90세는 28만 5천 원까지 받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인건비 상승은 문제가 없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것과 같이 보장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요양병원은 하루당 3만 원으로 보장을 하는데요. 요양병원에는 공동 간병인이 있기 때문에 간병인 비용에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 똑같이 가입 금액의 10%씩 3천 원씩 계속 올라가요. 체증형 사용 일당은 3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나중에 요양병원을 이용할 때가 보통은 80세에서 90세잖아요. 그때는 보장 금액이 2배 정도 올라가는 거죠. 간병인 보험이랑 세트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체증형 같이 올라가고요. 통합 서비스는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중에 3만 원에 대한 비용만 10%씩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40세에 15만 원으로 시작하면 60세는 21만 원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21만 원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분들한테 20년 뒤에는 가입 금액 2배로 받을 수 있는 체증형 2배 상품으로 이 내용은 설계사분들도 많이 모르세요. 60세부터 15만 원에 2배인 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60세에 만약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했다고 볼게요. 하루에 30만 원을 받으면 30만 원 곱하기 3이니까 900만 원이나 받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뭐 진단비로 받는 거니까 대박이지 않나요? 요양병원은 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게 되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7만 원인 경우에는 3만 원에 대한 비용은 2배가 되니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언니 구독자분들을 위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체증형 간병보험의 경우 내 가족을 간병인으로 쓰고 간병비로 청구할 수가 있는 상품인데요. 바로 케어네이션이라는 어플이란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내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을 하고 간병인으로 쓴 다음 사용 입당으로 보험사에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냥 전문 간병인을 써도 되는 거고요. 따라서 꼭 나이가 있는 분들만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한테 이 상품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이죠. 제가 간병인 보험 전문가로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별로 적합한 상품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노후까지 물가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조건 체증형 2배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지금 당장 간병이 필요하신 60대에서 70대의 분들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싶으면 저렴한 간병인 지원 입당 갱신용으로 준비 이해되실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각자의 상황과 나이에 맞는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보험 내용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